새벽 5시 차가운 안개가 도심을 휘감는 순간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물 포착. 지금 바로 오십시오. 탐정이 보낸 문자 한 통이 그녀의 18년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목격하게 될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강서연 40대 초반의 성공적인 입시 컨설턴트. 그녀는 서울 유명 사립고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으며 누가 봐도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진과의 18년 결혼 생활도 평탄했죠. 아니,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뭔가 이상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남편, 끊임없이 울리는 핸드폰 알림음, 그리고 샤워할 때조차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긴 고민 끝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쥐고 마포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제발. 속으로 기도했지만 현실은 기도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더 포레스트 레지던스 앞. 서연은 차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건물 로비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평소 단정함을 고수하던 남편 우진이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네이비 재킷에 깔끔하게 다림질된 셔츠, 그리고 그의 옆에는 짙은 톤의 슬림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편안하게 웃으며 걸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차 문을 간신히 열고 맞은편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김세아, 바로 자신의 새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그 상대가 자신의 시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라니.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폐륜이었습니다. 시간을 18년 전으로 되돌려 봅시다. 서연은 20대 중반 대학병원 행정팀장이던 우진을 만났습니다. 4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고 여의도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담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의 보금자리였죠. 우진은 성실했고 서연의 커리어를 존중해주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시 컨설턴트로 성공 가도를 달렸고 우진은 종합병원 운영 기획실장으로 승진하며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특히 서연은 시댁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정태성 회장은 서울 외곽의 중견 IT 기기 제조사 창업주로 서연을 늘 똑똑한 우리 며느리라며 아껴주셨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서연의 헌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회사의 크고 작은 기념일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서연에게 내 아들 우진이보다 내가 내 사업을 물려받아야겠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15년 차 시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우진은 서연에게 간병을 부탁했고 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일을 줄이며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진은 간병을 소홀히 했지만 서연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밤낮 없이 병실을 지키고 재활치료에 동행하며
식사 하나하나까지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시아버지는 외로움을 호소하며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상대는 30대 후반의 미술 갤러리 큐레이터 김세아. 서연보다 5살 어린 그녀는 화려하고 도회적인 인상을 풍겼습니다. 서연은 처음부터 그녀의 낯선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계산적이고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며느리인 서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강 보조식품도 챙기지 않았고 서연이 시댁에 올 때마다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시아버지 돌봄은 여전히 서연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참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사랑했고 우진과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로 남편 우진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지 않고 회사의 핑계로 주말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평소 결벽증에 가까웠던 남편이 셔츠에 낯선 와인 냄새를 묻혀오는 날도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끌어안고 자는 모습.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고 오늘 이 순간 레지던스 앞에서 남편과 새어머니가 함께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우진의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김세아. 두 사람은 택시에 올라타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하기까지 했습니다. 18년 동안 헌신한 서연의 눈앞에서 남편과 새어머니는 금지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 우진은 샤워를 하며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어제 다른 여자와, 아니 자신의 새어머니와 미래를 즐긴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태연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서연은 학교에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하겠다고. 하지만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들을 무너뜨리는 복수. 서연은 18년간 쌓아온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치밀함과 전략적 사고를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진의 회사법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우진이 몰래 메모리 카드를 보관해 둔 곳을 알고 있었죠. 서연은 최근 6개월치 기록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진이 출장이라던 날들의 기록이 전부 김세아가 큐레이터로 있는 청담동 갤러리 근처나 호화 레지던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 안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 시간은 나중에.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입니다. 서연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볼펜형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그것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시아버지 간병 문제로 김세아와 대화하는 척하며 그녀의 말을 유도했죠. 어머니, 요즘 아버님 약 관리가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혈압약은 정확한 시간에 드셔야 하는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김세아는 순간 당황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나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병수발만 할 순 없지 않니? 솔직히 말하면 난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야. 서연이 내가 워낙 잘하니까. 계속 부탁할게. 김세아의 말투는 냉담했고 심지어 귀찮다는 표정까지 역력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볼펜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우진의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세아의 생일 무렵 고가의 한정판 명품 시계를 구입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김세아가 시아버지께 받은 선물이라고 자랑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진의 계좌를 추적하자 김세아 명의로 매달 200만 원씩 적금을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돈은 서연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우진의 말에 용돈을 늘려줬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실수합니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은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우진과 김세아는 2층 서재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는 조용히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볼펜 녹음기를 켜고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해? 난 진짜 지겨워 죽겠어. 김세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 의사 말로는 길어야 1년이래. 우진의 대답에 서연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 유산 받으면 바로 이혼하는 거지. 서연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당연하지. 그 여자는 본인 옷까지 정도만 들고 나가게 할 거야. 어차피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나저나 약 관리 좀 잘해. 자꾸 서연이 눈치채잖아. 우진의 말에 김세아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솔직히 가끔 일부러 빼먹는 것도 있어. 그래야 빨리 가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을 방조하고 심지어 은밀히 촉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불륜이 아니라 살인 방조였습니다. 폐륜을 넘어 범죄 수준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명세서, 적금 통장 사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음 파일들. 서연은 이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하고 별도로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서울 서초동의 전문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러나 또박또박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불륜 증거는 확실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녹음 파일입니다. 시아버지의 약물 관리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네요. 이건 단순 불륜을 넘어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의뢰인님, 이제 준비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주 후 시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서연이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혈압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서연은 김세아를 바라봤습니다. 김세아는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흘 후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서연은 상주보다 더 슬퍼하며 빈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진과 김세아는 달랐습니다. 조문객이 없는 밤늦은 시간, 두 사람은 빈소 뒤편 복도에서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미리 복도 화분 뒤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켜뒀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이제 유산 정리하고 바로 이혼 서류 던지면 돼. 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얼굴 좀 봤어? 진짜 불쌍하더라. 18년 동안 바보처럼 헌신했는데 결국 남는 건 없지. 김세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례는 치러줘야지. 체면이 있으니까. 장례 끝나면 바로 통보할게. 그럼 우리 곧 떠나는 거지. 유산 받으면 해외로 가는 거 약속했잖아.
당연하지 이미 다 알아봤어. 서연은 복도 모퉁이에서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20년 가까운 헌신의 대가가 이런 모욕과 배신이라는 사실에 서연의 마음속 마지막 남은 연민까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우진은 예상대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준비된 멘트를 읊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어떨까? 서로의 관심사가 너무 달라졌어.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거짓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18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이렇게 태연하게 이혼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재산 분할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에 따라 대부분의 재산이 나와 새어머니께 상속됐어. 미안하지만 내가 받을 건 거의 없을 거야. 하지만 당분간 살 곳은 마련해 줄게. 우진은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18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댁 모시고.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 우진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사흘 후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우진을 불렀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하러 오라는데 왜 거기로 오래? 우진은 짜증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습니다. 우진은 의심 없이 따라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우진이 들어서자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정우진 씨, 이혼 소송 통지서입니다. 소송 사유는 배우자의 불륜입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건 증거 자료입니다. 변호사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지던스 앞에서 김세아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우진의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리고 이건 재미있는 녹음 파일입니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해? 난 진짜 지겨워 죽겠어. 조금만 참아.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잖아. 의사 말로는 길어야 1년이래. 서재에서 나눈 우진과 김세아의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우진의 얼굴은 이제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이겁니다. 장례식장에서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이제 유산 정리하고 바로 이혼 서류 던지면 돼. 서연이 얼굴 좀 봤어? 진짜 불쌍하더라. 18년 동안 바보처럼 헌신했는데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우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완벽하게 증거를 모아뒀다는 것을. 서연아, 이건 오해야. 나는 닥쳐요. 서연이 처음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당신한테 소리 높인 적 없었죠.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법정에서 봅시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가 서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의뢰인님께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며느리 서연에게라는 시아버지의 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1년 전부터 우진과 김세아의 관계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목격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아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 자식을 잘못 키운 죄, 그리고 악한 여자를 집안으로 들인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는 18년 동안 우리 집안에 헌신했고 나는 내가 진짜 내 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배신당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해뒀단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재혼이 서연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세아와 우진의 관계를 알고 진심으로 후회하셨고 서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뢰인님,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인근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기상 소유주는 강서연. 시아버지는 이미 6개월 전 서연 명의로 건물 한 채를 증여해 두신 것입니다. 시가 약 120억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빌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며느님의 안전을 위해 극비리에 진행하셨습니다. 우진 씨나 김세아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2개의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들에게 공개된 유언장은 우진 씨와 김세아 씨를 안심시키기 위한 가짜입니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법무법인에 보관되어 있었고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2주 뒤에 공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의 회사 지분 30%, IT기기 제조사 지분 40%, 그리고 부동산과 예금 자산의 대부분이 며느리 강서연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에게는 단 10%의 회사 지분과 최소한의 현금만, 김세아에게는 법적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류분만 남겨졌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공증까지 완료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있는 유언장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사랑과 배려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20년 헌신에 대한 진심 어린 보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에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진과 김세아는 자신만만하게 출석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대부분의 유산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거래 내역, 김세아 명의 적금 통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아버지의 약물 관리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가끔 일부러 빼먹는 것도 있어. 그래야 빨리 갈 거 아니야. 김세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고인의 건강을 의도적으로 방치했고 심지어 죽음을 기다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진과 김세아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진짜 유언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께서 정식으로 공증한 유언장입니다. 가족들에게 공개된 유언장은 허위이며 이것이 진짜입니다. 유언장이 낭독되자 우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의 진위는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의 자필 서명과 공증인의 인증이 명확합니다. 우진과 김세아가 꿈꿨던 막대한 유산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연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총 6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륜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시아버지에 대한 폐륜 행위가 입증되었기에 법원은 최대한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시아버지가 남겨준 120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회사 지분, 그리고 각종 부동산까지 합하면 서연은 약 20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우진이 받은 것은 겨우 10%의 회사 지분과 5억 원의 현금이었습니다. 김세아는 법적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소 유류분인 3억 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해외 도피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은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약물 관리 방치와 관련된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김세아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살해 행위는 아니었지만 의도적인 약물 관리 소홀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우진 역시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그가 김세아의 행위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방조했다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판결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진은 18년간 다니던 병원에서 도덕적 문제로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운영기획실장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났고 의료계에서 그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어떤 병원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세아는 더 비참했습니다. 큐레이터로 일하던 갤러리에서 해고당했고 미술계에서도 그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집에서도 쫓겨났고 그녀가 기대했던 상속 재산은 대부분 서연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무일푼으로 쫓겨난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우진과 김세아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히 약 얘기를 녹음당했잖아. 당신이 블랙박스를 확인 안 했잖아. 두 사람의 사랑은 금방 미움으로 변했고 결국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며 불타올랐던 열정은 이익이 사라지자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1년 후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테헤란로의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 3억 원의 임대료와 시아버지의 회사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입시 컨설턴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교육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드림메이커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름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서연은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당당함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은 시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지 앞에 국화꽃을 놓고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사랑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잘 키워서 아버님이 평생 일궈오신 것들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서연은 실제로 시아버지의 IT 기기 제조사 경영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의 대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석했고 그녀의 전략적인 제안들은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서연의 능력과 헌신을 보며 점차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진은 재취업에 실패하고 작은 동네 약국에서 약사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운영기획실장이었던 그는 이제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뉴스에서 서연의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자신이 벌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김세아는 더 비참했습니다. 갤러리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살았던 그녀는 이제 낡은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이 흐른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거리에서 우진을 마주쳤습니다. 초라한 모습의 우진은 서연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도 느낄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뒤돌아보는 우진의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새 아파트 발코니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그녀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배신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그녀는 더 강하고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우리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죠. 하지만 진심 어린 헌신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쏟은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가 알아봅니다.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배신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됩니다. 우진과 김세아는 순간의 욕망과 탐욕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서로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서연은 시련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아냈습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은 통한다는 메시지였고 선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배신과 고통 속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쏟은 진심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순간의 욕망을 위해 평생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가 승리하고 진심이 보상받으며 선한 사람이 당당하게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다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께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심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